바람 부네요. 오늘 점심시간을 4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둔 여성입니다. 시댁에 거주하면서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프랑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프랑스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곳은 어느 식당이었습니다. 모처럼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려던 중 어디선가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리자마자 흥분했고 한국어 대화를 주시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길가 척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기 어려워서 대신하여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며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나와 그 남자친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턴 생활이 마무리되는 때 한국 회사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게 되었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소식을 전할 때 그 남자가 나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그날, 그 남자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전반적으로 즐거웠어요.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친구와 다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너무 알뜰하다는 거였지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알뜰이 아니라 정말 궁상 맞을 때가 종종 있었죠. 한 번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선 이 없다길래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오산하니까 집에 있는데 사기 아깝다면서 서기 5분을 그 비를 맞고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2일 동안을 알았어요. 남자친구는 모든 일을 수입과 지출만으로 따졌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에 반해 저는 돈을 쓰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은 임대업을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해오셨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부모님의 자립심을 길러 학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아왔죠. 졸업 후에는 즉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돈을 모아 프랑스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게 우연히 6개월째 만난 시기였어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원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게다가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형은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실질적인 마중노릇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귄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2층 주택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이런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있으면 괜찮은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을 읽는 것이라도 한 것인지 남자친구가 전셋집이라고 말해줬어요. 방 2개와 작은 거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남자친구의 방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사간 과일을 보시더니 요새 과일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하면서 손가락을 헤집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손이 무작정 흔들어지더군요. 곧이어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가 인사 오면 속이라도 사올 줄 알고 고기 반찬은 안에 따라주면서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김치국,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세지가 상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크게 바란 건 아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 기분이 그런지 밥이 아닌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3주 정도가 지난 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를 제외한 19세 중 누구도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동이 어려워하여 남자친구 동네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친정은 같은 서울이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은 12시였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12시 10분쯤에야 도착하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형과 그의 배우자도 함께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양과 어른들만 모실 줄 알았는데 형님 부부와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님께서 애들이 집 사는 게 어떨까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둘이 잘 지내겠지라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홍수나 예단 같은 일은 우리가 해결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와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어른들만 있는 자리였으면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19만 원 내 사람이 돈 상황에 대해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다못해 누구 하나 돈 내는 흉내라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내밀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남자친구 앞을 막으셨다고 해요. 결국 제가 계산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먼저 집으로 향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기 위해 카페에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정확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결혼할 만큼 모아뒀다며 회피하더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아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짧고 직접적으로 묻게 된 거였군요. 남자친구는 3천 정도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적은 금액에 놀랐지만 남자니까 군대도 다녔고 부모님도 도와드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5천 정도를 모였습니다. 솔직히 두 사람의 돈을 모두 합쳐도 이 정도로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가 도움 없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가서 부모님께 한번 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부모님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신혼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중 하나가 고층이면 고층 3개로 나가기 끝났다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도 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내기 어려워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순한 돈이라고 되었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대신 들어와서 살면서 기회로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모은 뒤 집을 사서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제안에 감사하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걱정이 많을 텐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 가라앉은 풀 죽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뭐라 신약 5만 원 물어보니 큰 성인들끼리 결혼하면서 왜 늙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다는 소리 하셨다가 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집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께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정말 다행해하며 좋아했고 목소리도 달아졌어요. 저희 둘 다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친정에서 집을 사주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해서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이서 사는데 28평은 너무 크지 않냐고 하셨군요.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라도 태어나면 절대 큰 평수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뭐하러 낭비를 하냐며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집은 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사저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그래도 제가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집을 사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비르사는 거라고 하니 김이 났어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상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묘수가 떠올랐다며 한번 들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형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그 돈을 빼서 우리 부모님이 가져가고 계시니까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1억 2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1억 2천으로 우리 집 하나 사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시세든 뭐든 다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불신이었는지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씩 천천히 해설해 드렸어요. 일단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살 집은 전세금이 기본 3억 이상이 들어가고 1억 2천은 전혀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왜 자리 좋고 편하게 살던 집에서 나와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찾는지 물었더니 사정을 알 척 가족이 말해준 18평짜리 집에서 두 사람이 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황당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더욱 불편해하셔서 조용하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함께 하기를 꺼려하셔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못해서 그릇된 말투가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양쪽 어깨에 힘이 가득하게 가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받으신 1억 2천의 전세보증금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아파트를 사주실 수 있느냐는 말들이 끝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통계가 적합하다면 내가 사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답답해하시며 절차를 먼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최근 1억 2천짜리 아파트가 없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어떤 일을 모를까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부유하신 분들이니 좀 더 보태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한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꼭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혹시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드릴 건가요? 하니까 걱정 마세요. 형, 내 부부가 그런 일로 사돈을 고소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저희 부모님이 주신 집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어머님을 이토록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헛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일단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집을 도와주신다고 표현했을 뿐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다고요. 남자친구를 향해 미련 없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이 어물쩡하는 건 아니냐고 직접 물어보았다. 1억 2천으로 두 집안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말에 대답할 힘이 나지 않았다. 여러 시간 동안 말이 없이 있자 남자친구가 어째서 이러는지 물어보기도 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나를 격려했다. 당시 머릿속은 헤어지자는 말을 어떻게 꺼낼지 고심하느라 분주하여 결국 어떤 미사여구도 더하지 않고 사존한 목소리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냥 제안을 해본 거라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으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난폭, 뇌물 등등 이라함은 엉터리 이야기라 처음 듣는 일이라면 후회하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해버리라고 했다고 어머니가 전해주셨어요. 곧이어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었고 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제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물어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와 평소에 자주 다녔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카페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옆에 어머니도 계셨어요. 내부까지 한꺼번에 왜 늘 함께 다니는지 한숨이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다들 저도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해서 데리고 나왔다며 제 눈치를 살폈다고 해요. 내부부는 그와 동안 어떤 빙수를 주문하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고 늙은이를 여기까지 오게 해야 하냐며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형제가 내 부부를 가리키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빙수 같은 것도 2가지로 적어도 먹어야 하는데 먹도 못한다고 지적하는 궁상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집은 돈이 많다면서 오르는 사람도 돕고 사는데 왜 가족들이랑 사람한테 인색하게 하는 거냐? 고 사람 좋은 척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실히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해드린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진짜 욕심도 산 없어. 가족들 다 고생하는데 너만 배부르고등 따시면서 사고 싶은 거냐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님 곁에서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눈짓만 해대며 테이블 아래를 보고 계셨어요. 제 발을 축 치고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결정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 일단 대기가 안 하고 돈이 없는 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어머님이라면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데 고맙다고 넙죽절을 못할지라도 고마운 마음은 가질 것 같은데 정말 염치가 없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 적당히 쓰시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며 어머님 딴에는 어떻게든 아들 둘 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삐딱하게 알아들었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등신 같은 게 돈도 하나 없으면서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을 지불상하다고 바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잘 살아보라고 하니 한마디 해줬네요. 남자친구가 순간 절대 리라는 거였느냐며 손을 올리길래 나한테 손대면 니네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놈의 화가 나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카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동시에 솔직히 해냈다는 기분도 들었죠.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게 키알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이 재벌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 속도 상하고 어휘도 없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차이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무슨 곳에서 져서 파는 곳도 아니고 거지 관성으로 똘똘 뭉친 집구석에 질질 끌려다닐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버린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거지 같은 집구석에 아들 2명, 집회 줄 세우는 며느리 3명 찾으셔서 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 그건 전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한다고 희망해요. 단지 저에게만 다시 들러붙지만 안겨줬으면 해요. 다시 고를 보거래 해줄 생각은 없지만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